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행이익, 실내이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 잘못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매매하기로. 근데 이제 집값이 최근에도 막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인제 매도인이 잘못해 가지고 계약이 해지가 된 거예요. 계약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매수인은 내가 그거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으면은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그때 계약했으면 당신이 이거를 파토를 내 가지고 내가 5천만 원 못 벌었으니까 그 이행이익, 그 계약을 진행시켰을 때 내가 벌었을 이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신뢰이익 이거는 이제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 믿었어요. 계약이 되기로 믿었는데 그래서 계약이 되기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을 빌리고 뭐 다 했겠죠. 준비를 하수 서류 준비하고 이랬는데 예, 계약이 깨진 거예요. 계약이 안 됐어요. 그럼 비용은 이미 다 썼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 대출이자나 실사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신뢰 이익 청구가 되는 거죠. 그 계약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행이익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이렇게 기준 시점 아래 보시면 미래를 가정하는 거예요. 이행 완료가 됐다고 하면 그랬으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었을까를 이제 놓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이행이익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외이익은 계약이 안 되었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었어. 그래서 내가 준비해 놓은 거가 있었는데 그 손해를 봤어. 그거에 대해서 물어내. 그게 이제 실외이익인 거죠. 과거. 계약 이전 상태. 그거를 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행이익과 실외. 가장 큰 틀에서는 이행이익은 앞으로 이렇게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실외이익은 계약 이전에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나 비용을 보면 이행이익은 이제 전매, 아파트 전매 차익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사서 다시 팔았으면 어, 뭐 얼마를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 매매 차익 마찬가지고요. 실내이익은 준비 비용, 매매 자금 대출 이자 이런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주로 이제 실내이익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게 맨 아래 문장이죠. 실내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비행이 당연하겠죠. 비용이 그 수익을 초과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건 실내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한 문장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행이익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을 경우에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을 의미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제가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효하고 끝까지 다 진행이 됐을 때 이제 그 수익이 어떻게 됐을까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됐을 것인가 미래를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채권자를 계약이 완료된 상태가 동일한 경쟁자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억짜리를 1억 2천에 되팔기로 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1억에 사기로 한 게 이제 깨진 거죠, 계약이. 그러면 그 2천만 원 차익이 이제 이행이익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이라서 내가 2천만 원 벌 수 있었는데 못 벌겠으니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행이익은 채무불이행, 이건 이제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행이익하고 실내이익이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이행이익은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행지체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 내가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을 못 얻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점이 되고 실내이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가 돼서 처음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비용을 썼는데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뭐죠? 보상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쟁점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 때 그건 뭐 못해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매도자가 그런 위험을 다 알고도 그냥 한 건지 뭐 이런 부분을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다음에 무효 취소가 됐을 때 손해배상. 무효 취소가 되면은 이 사람 매수자는 준비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행이익과 실내이익이 좀 다르죠. 그래서 큰 틀에서 실내이익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가장 크고 그 이행이익은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이 부분은 이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문을 좀 보시면 기출 지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아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라 그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실내이익이죠. 실내이익. 그래서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행이익 배상 원칙으로 한다. 아니죠. 무효인 계약에서는 실내이익이 배상의 원칙입니다. 실내이익.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니까 실내이익. 아, 계약이 이게 체결이 안 됐어요. 난 계약이 체결이 될 줄 알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비용을 준비해놨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럼 비용을 물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내이익 배상의 원칙이고 손해배상 범위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을 인하여 받은 손해에 한정된다. 이게 이제 실내이익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 계약의 유효를 믿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른바 나가리가 돼가지고 내가 손해가 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 그게 이제 실내이익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부분이죠.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이게 이제 실내이익이죠. 실내이익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 이행이익, 이행이익 그 수익이 나는 거죠. 이행이익. 그거를 실내이익이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지문이 많이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쉬운 말로는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다른 문제에 대한 지문인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설명으로 옳은 건 이제 계약 해제니까 계약 해지가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 해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가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에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죠.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효했다가 성립했다가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채권자는 이행이익 배상에 가름해서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채권자가 선택적으로 실내액을 청구하든 뭐 이행을 청구하든 선택을 허용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지는 못한다. 실내이익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